2024년 교토에서 열린 국제곤충학 회의에서 일반적인 학술대회에서는 보기 힘든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수많은 저명한 과학자와 교수들이 한 부스 주변으로 몰려들었는데 그 중심에는 10살의 일본인 초등학생 조나가이가 서 있었습니다. 이 소년의 연구는 과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조나가이는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는 탈바꿈 과정 이후에도 유충 시절의 기억을 유지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비가 이렇게 얻은 행동 경험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다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오늘은 기존 생물학의 상식을 깨고 기억의 작동 방식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연 이 놀라운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의 연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해하려면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변태 과정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는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가장 극적인 신체 재구성 과정 중 하나입니다. 나비는 완전 변태를 거칩니다. 애벌레가 고치 속으로 들어가면 내부 장기와 근육이 말 그대로 녹아내려 일종의 세포죽 상태가 됩니다. 새로운 몸은 애벌레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특별한 휴면 세포들로 만들어집니다. 이 세포들로부터 성충나비의 새로운 눈, 날개, 그리고 다른 기관들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뇌입니다. 고치 안에 있는 동안 뇌의 오래된 연결망은 파괴되고 비행과 꽃 탐색에 필요한 완전히 새로운 뇌가 만들어집니다. 오랜 세월 동안 과학자들이 예된 뇌가 파괴되면 예전의 기억도 유지할 수 없다고 확신했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기억이 전달되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어긋난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어린 연구자는 이 법칙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조나가이는 아이들이 곤충 채집을 즐기는 일본 고베시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조는 아주 어릴 때부터 자신의 취미에 대해 매우 분석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곤충을 잡는 것에 흥미를 느낀 것이 아니라 곤충의 생명주기와 행동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특히 중요한 꽃가루 매개자이자 복잡한 행동을 보이는 호랑나비과 나비들을 집중적으로 관찰했습니다. 조는 유치원 시절부터 이미 부화하지 않은 번데기 속 나비의 생존율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지역에 서식하는 애벌레종의 탈피 주기에 관한 방대한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2학년이 되었을 때 그의 관찰 일지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그래프와 표, 그리고 세밀한 관찰 기록들로 가득 찼습니다. 알에서부터 호랑나비를 직접 키우면서 조는 야생 개체와 자신이 직접 먹이를 주어 키운 개체 사이의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야생 나비들은 사람과 접촉하면 즉시 날아가 버리는 전형적인 회피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조가 집에서 키운 나비들은 야생으로 풀어주었을 때도 바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비들은 소년 주위를 맴돌며 그의 손과 옷에 앉았습니다. 조는 이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넘기지 않고 곤충들이 어릴 적 자신을 먹이고 보호해준 사람을 기억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자신의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이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은 과학 논문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의 마사 와이스 교수가 2008년에 작성한 논문을 발견했습니다. 와이스 교수팀은 나방이 애벌레에서 성충으로 변한 후에도 무언가를 기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2022년 봄, 조는 주행성 나비의 기억력을 테스트할 구체적인 실험 계획을 세웠고 어머니와 함께 영어로 번역하여 교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와이스 교수는 소년의 영특함에 매우 놀랐지만 그의 아이디어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실험에는 복잡한 연구실 장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조에게 더 간단한 프로젝트를 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방을 실험실로 개조하고 있으며 심지어 성인 과학자들의 과거 실험에서 심각한 오류까지 발견했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기존 실험에서 과학자들은 전기 충격을 동반하여 애벌레가 특정 냄새를 두려워하도록 학습시켰습니다. 조는 여기서 두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수정했습니다. 냄새의 문제. 기존 연구진은 곤충을 표본으로 만들 때 주로 사용하는 독한 화학물질을 사용했습니다. 조는 애벌레들이 냄새를 기억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그 물질이 독성을 띠기 때문에 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조는 유독한 에틸아세테이트 대신 천연 라벤더 에센셜 오일로 교체했습니다. 라벤더는 향이 강하지만 호랑나비에게는 생물학적으로 무해했습니다. 전기 충격의 문제. 전통적인 실험 방식에서는 곤충에게 강한 전기 자극을 가해 극심한 생리적 스트레스와 경련을 유발했습니다. 다정한 성품의 조는 이 방식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가정용 저주파 마사지기를 사용하여 애벌레가 다치지 않고 불만의 표시로 방어용 뿔을 내밀 정도의 아주 약한 전기 자극만 주었습니다. 또한 애벌레의 안전을 확실히 하기 위해
조는 먼저 자신의 손에 그 전기를 직접 흘려보내 테스트했습니다. 와이스 교수는 조의 새로운 계획을 승인했고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조는 한 집단의 애벌레들은 일반적인 환경에서 키웠습니다. 두 번째 집단에게는 라벤더 향이 날 때마다 약하고 불쾌한 전기 자극이 주어지도록 훈련시켰습니다. 곧 애벌레들은 이 냄새를 피하는 법을 배웠고 이후 모두 번데기로 변했습니다. 성충 나비가 되어 나오자 조는 끝에 달콤한 먹이가 놓인 특별한 Y자 모양의 미로에서 나비들을 테스트했습니다. 미로의 한쪽 길에서는 라벤더 향이 났습니다. 훈련받지 않은 통제 집단의 나비들은 무작위로 길을 선택해 양쪽으로 약 50대 50 비율로 나뉘었습니다. 반면 훈련받은 실험 집단의 나비들은 70%의 확률로 라벤더 향이 나는 길을 의도적으로 피했습니다. 이 발견만으로도 큰 명성을 얻기에 충분했지만 소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복잡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외모가 유전된다면 살아오면서 겪은 경험도 유전될 수 있을까? 과학에서는 이를 유전자의 배열 변화 없이 형질이 전달되는 현상, 즉 후성 유전학이라고 부릅니다. 스트레스나 학습 같은 외부 요인이 유전자에 화학적 꼬리표를 남겨 자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조는 훈련받은 나비들이 번식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의 자손들은 완벽하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자랐으며 라벤더 향을 맡거나 전기 충격을 받은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 자란 자손들을 미로에서 테스트했을 때 그 결과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직접적인 부정적 경험이 전혀 없었던 이 나비들도 부모 세대와 마찬가지로 68%부터 70%까지의 확률로 라벤더 향을 피해갔습니다. 특정 향기에 대한 위험 정보가 유전을 통해 대물림된 것입니다. 조는 1세대 나비들의 손자 세대까지 번식시켰고 이들 역시 그 두려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손자 세대에서는 이러한 공포 반응이 수컷 나비에게서 더 자주 나타났습니다. 진정한 과학자답게 조는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검증 연구가 필요하다고 정직하게 기록했습니다. 2022년 가을, 조는 자신의 모든 관찰 결과를 그래프가 포함된 33페이지 분량의 방대한 보고서로 정리했습니다. 와이스 교수는 이것이 믿을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과학적 성과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조는 교토에서 열린 가장 중요한 국제곤충학 회의에 초청받게 되었습니다. 10살 초등학생이 나비가 자신의 자손에게 기억을 물려주는 방법에 대해 발표한 내용은 학술대회 최고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성인 교수들이 그의 실험 과정을 검토했고 그 완벽함을 인정했습니다. 2024년 조는 마침내 자신의 멘토인 마사와이스 교수와 직접 만날 수 있었고 이후에는 일본 황실에 초대되어 자신의 성공적인 연구 결과를 직접 발표하는 영광도 누렸습니다. 조의 발견은 자연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이해를 바꿔놓았습니다. 과거에는 동물이 새로운 위험에 적응하려면 수백 년의 시간과 수많은 세대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의 실험은 동물이 훨씬 더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단 한 마리 나비가 겪은 스트레스와 경험이 다음 세대의 신체 시스템을 즉각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 천재의 장래 희망은 학계의 연구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꿈은 동물을 치료하고 돌보는 수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그의 연구를 이끌었던 가장 큰 원동력 역시 동물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과연 우리 안에는 무엇이 내재되어 있을까요? 조상대대로 이어져 우리에게 전달된 두려움, 재능, 혹은 반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억에 관한 과학은 이제 막 그 진정한 규모를 드러내기 시작했으며 우리는 아직 위대한 발견의 문턱에 서 있을 뿐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